윤혜림 대표 백대윤 FA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렇게 합을 맞춘 이후로 백대윤 FA를 알게 된 이후로 이렇게까지 부장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오늘 양시장이 크게 올라주고 있고 그 안에서 종목은 어떤 움직임인지 먼저 OX 종목 소카부터 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했어요. 소카의 경우에는 공유경제 처음 이야기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사실 소카를 실생활에서 이용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데 이 상승세의 가속도가 붙을까요? 실적의 그 모멘텀 역할을 해줄까요? 두 분의 의견 주시죠. 네, OX 나뉘어졌습니다. 원래 실상 그 경기 침체 시기에는 뭔가 내가 사기가 아까우니까 그쵸. 돈이 모자라니까 네. 공유 서비스를 많이 이용한다라고 하는데 네. 왜 X입니까? 맞아.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증가될 수도 있지만 또 감소되는 측면을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소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022년 8월 달에 상장을 했는데 일단은 수요 예측에서도 조금 미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모가가 34,000원에 희망을 했지만 28,000원에 공모가가 확정이 돼서 지금 이제 현재는 18,000원대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제 실적 발표로 인해서 한 8%대 지금 현재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상승 배경에는 2분기에는 조금 영업이익이 적자가 났었는데 3분기에는 영업이익도 1,170억 원 정도, 매출액이 1,170억 원, 영업이익이 한 110억 원 정도로 전년도 비해서 다 뚜렷하게 증가를 했다라는 거에 의해서 오늘 상승 출발을 했는데 일단은 카쉐어링을 조금 목표로 하고 있고 주차장 서비스, 그다음에 전기 자전거 서비스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업 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카쉐어링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3분기가 보통 좀 성수기입니다. 여름이나 아니면 가을철에 지금 놀러 나가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효과도 조금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좀 제주도 렌터카 조금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은 아무래도 리오프닝이 되면서 지금 제주도 렌터카 시장이 굉장히 가격이 높았다가 하락해주는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국내 여행 수요가 조금 감소를 하고 해외 쪽으로도 이제 수요가 조금 몰리는 것도 한번 좀 고려해 볼 만한 이슈인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6월 달에 보호예수 물량이 조금 풀리게 됩니다. 한 35% 정도의 물량이 조금 풀리게 되는데 이러한 물량이 조금 출현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또 추가적으로 실적이 아무리 받쳐준다라고 하더라도 하락 요건으로 조금 생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X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소카에 대해서는 OX 나뉘어졌고요. 두 번째로 한국콜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장의 주가는 8%대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여기에 외국인이 같이 더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콜마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기도 OX가 나뉘어졌는데 3분기 영업이익이 181억 원,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고 오늘 지수가 상승하면서 호텔신라도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도 계속 알람이 뜨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쪽으로의 상승폭이 더 눈에 띄는데 한국콜마 오래 주신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제 좀 힘들었던 시간을 이겨내고 다시 조금 도약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내년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늘어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이제 타격을 크게 받았던 국내 주요 고객사의 발주량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이제 국내 화장품 매출액이 한 1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는 이제 물량 증가만 가정한 수치로 가격 인상을 단행한다면 훨씬 더 높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한국콜마가 화장품 용기 업체인 연우를 인수함으로써 이제 신규 편입 효과 그리고 기존 고객사의 안정적인 주문 증가 덕분에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중국 매출액에 있어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우려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무석법인을 중심으로 한 11% 정도 성장할 예정이고 이제 중국과는 다르게 또 이제 북미 법인의 성장으로 인해서 미국 내 색조 제품 주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해외 매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기대감과 우려감이 같이 공존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화장품 매출 성장하고 있고 또 중국 법인의 적자폭이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인 기관 수급 흐름도 좋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한 걸음 나아갈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O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백대윤 FA 반대 의견인 이유
이야기해 네. 주시겠습니까? 사실 말씀하신 게 다 맞는데 네. 오늘은 X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만. 네, 오늘 너무 많이 상승하기도 했고 또 이제 CPI 발표도 있고 해서 오늘은 조금 살이고 지금 60일 살이다뇨. 네. 오늘은 조금 이제 매수하시는 걸 좀 자제하시고 60일선 위로 지금 한번 돌파가 나왔는데 이 선이 조금 지지가 되는 모습을 보면은 그때 진입해도 조금 늦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X 의견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는 BHI 가볼게요. 뭐 LNG 이야기도 있지만 오늘 원전주들에 대해서 관심이 큰 거는 그 폴란드 이야기일 것 같아요. 한국수력 원자력이 폴란드 신규 원전 부지 적합성을 확인했다는 소식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근데 좀 눈에 띄는 거는 원전주 안에서도 BHI가 유독 변동성이 높은 쪽으로 상승 쪽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두 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견 주시죠. X를 주셨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원전을 산다면은 BHI를 사는 게 그나마 좋았겠다는 생각이 최근에 계속 드는 그쵸. 상황인데 오늘까지 4거래 연속에 3거래 연속 두 자릿수 급등이거든요. 네. 안 좋아서가 아니라 올라서입니까? X 의견은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3거래 연속으로 큰 양봉을 그리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조정이 한 번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막 121선이 지금 돌파가 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121선을 지금 아마 리테스트하는 움직임이 조금 나올 것 같고 그 후에 조금 이제 뭐 매출액이나 영업 실적이나 이런 거를 보고 조금 진입을 하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BHI 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고 엮여 있는 테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열 교환기 이제 HRSG 사업을 이제 대표적으로 조금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LNG 쪽으로도 이제 테마성이 조금 움끼고 있고요. 거기다가 원전 그리고 또 별다르게 하고 있는 이제 수소 사업까지 이제 굉장히 다양한 테마로 조금 움끼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아무래도 이제 사막 쪽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 쪽으로 에너지가 좀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이제 BHI의 기술력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고 해서 또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또 움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거를 조금 봤을 때 굉장히 지금 친환경적인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LNG 발주도 꾸준하고 또 이제 소형 원자로나 아니면 원전 사업 쪽으로도 꾸준하게 지금 수주를 계속 잔고를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가가 조금 너무 많이 올랐고 거기다가 지금 재무제표만 조금 보더라도 지금 영업이익은 조금씩 뭐 개선되는 의지가 조금 보이긴 하지만 영업이익이 좀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지지를 하는 것을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X 의견 드렸습니다. 네, BHI 그래서 X 드렸습니다. 두 분이 그럼 직접 고른 오늘의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오늘 이거 사는 거, 네, 좀 걱정이 되긴 해요. 물론 이렇게 시장 흐름 좋을 때 사면은 수익이 더 날 확률도 있지만 오늘처럼 급등한 날 산다라는 거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한번 잘 골라볼게요. 다음 주장 이 종목으로 미리 보겠습니다. 집게미와 일개미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팹이라는 단어는 뭐 반도체 쪽인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인지 볼까요? 로보티즈 그리고 아스플로 두 종목 갖고 왔습니다. 먼저 로보티즈 보자면은 그 로봇 ETF가 이제 또 출시가 시작이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섹터들이 있잖아요. 저는 로봇이 최애 섹터라 오늘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로봇이 한참 핫할 때는 이제 뭐 단기적 테마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일시적 관심을 넘어서 앞으로 이제 시대의 변화와 발전을 함께하는 좀 산업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코로나도 그렇고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개편됨에 따라서 이제 현실적인 생산 활동에서 로봇에 대한 역할과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저도 집에 가면은 이제 예전부터 청소하는 엄마의 모습보다는 청소하는 로봇 청소기의 모습을 더 많이 보기도 하고 또 요즘 식당에 가면은 서빙하는 로봇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제 로봇의 역할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정말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는 게 미래가
아니라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지금 같은 금리 인상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뭔가 로봇 기업에 투자할 때는 조금 리스크가 있어 보여요. 하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좀 잘 해서 현재 돈을 벌고 있거나 아니면 경기 침체 시기를 버틴 경험이 있는 기업을 조금 셀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보티즈는 설립된 지 30년이 넘은 대한민국의 로봇 1세대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로봇의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를 개발, 판매하여 22년 2분기 매출액이 60억 그리고 영업 손실이 6.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21년 개발을 마친 이 사이클로이드형 감속기 다이나믹셀 드라이브는 올해부터 양산 과정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핵심 수익 창출원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는 이제 자율주행 기반의 실내외 로봇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제 실내 자율주행 로봇인 집게미는 현재 2곳의 호텔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제 향후 5성급 호텔을 포함해서 15곳에서 운영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매월 안정적인 매출 흐름을 창출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실외에 자율주행 로봇 인 일개미는 미국에서 1차 사업화 검증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한국에서 실외 배송 규제 완화 결과에 따라서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또 이제 6월에 300억 가량의 대규모 투자 자금을 조달받아 운영 자금을 확보했고요. 또 이제 신제품 다이나믹셀 드라이브의 유의미한 매출이 발생한다면 이제 다른 로봇 기업 대비 자금 압박이 좀 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선도적인 자율주행 로봇으로 경쟁자 대비 축적 데이터가 많고 그리고 이 다이나믹셀 사업을 바탕으로 조금 고객의 요청에 따라 로봇의 외형을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좀 로봇 섹터가 좀 주춤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또 로봇 ETF가 출시가 되면서 또 편입이 되면서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 생각에 오늘 매수가, 종가 추천드리고 이제 목표 주가 27,600원, 손절가 24,8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27,600원, 손절가는 24,800원. 로보티즈의 매력도 있지만 이제 또 로봇 ETF 출시라는 이벤트가 있으니까 저희 오늘의 이 종목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또 다른 반도체 팹에서 네. 저희에게는 좀 익숙한 종목보다는 생소한 종목이 네. 나왔어요. 어떤 회사입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021년도 10월 달 정도에 수요 예측을 진행을 해서 네. 상장을 진행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갓 1년이 된 약간 따뜻한 조금 이제 신생 이제 기업인데 아스플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이제 가스를 이제 공급을 하고 제어를 하는 뭐 튜브나 밸브나 피팅을 하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이제 가스 관련된 기술이 일본이나 유럽 쪽으로 조금 공급을 받았었는데 이를 좀 국산화하는 업체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객사로는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뭐 삼성물산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을 조금 고객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하이닉스를 시작으로 굉장히 지금 다양하게 사업 분야를 조금 확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 최근 2018년에는 이제 글로벌 A 고객사까지 조금 확보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런 부품, 소재 부품까지 조금 확대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직까지 지금 국내 반도체 시장에서 국산화가 이루어진 건 한 20% 정도입니다. 앞으로 이제 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규제나 아니면 요즘에 조금 보호무역주의가 굉장히 팽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금 추이로 봤을 때 앞으로도 좀 더 국산화가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조금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나 뭐 경기 침체로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부진하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뭐 JP 모건이나 아니면은 굉장한 해외 리서치에서도 한국에 대한 매수 의견을 조금 하고 내년 상반기쯤에는 반도체 업황이 조금 개선될 거다. 재고 물량이 조금 감소될 거다라고 하는 레포트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도체 관련주들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때 조금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조금 싶고요.
그와 관련해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도 뭐 감산이나 이런 의지를 조금 비추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뭐 이제 팹 증설에 대한 이슈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조금 직결되는 팹 생산에 의해서 아스플로가 조금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매출액도 지금 현재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뭐 소모품에 대한 비포나 비포 마켓 또 이제 장비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것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여지가 좀 더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 11월 4일부터 지금 자사주 20억 원 정도를 좀 추가적으로 매입하겠다라는 이제 공시도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거를 조금 봤을 때 차트적으로 봐서도 현재 지금 120일선을 조금 돌파를 하고 이평선도 굉장히 잘 정리가 되는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 때부터 조금 풀려 상장 이후에 조금 몰려있는 매물대도 지금 소화가 거의 다 된 느낌이어서 현재 지금 매수는 종가로 조금 추천을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11,800원, 손절가는 8,8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스플로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 기관 수급도 좀 빠르게 볼게요. 기관 쪽에서 사고판 종목 대표적인 거 뭐 있을까요? 네,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특히 6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고 장중에 63,000원대 터치하면서 5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전일 CPI 결과에 의해서 이런 결과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달러 약세 그리고 금리 하락으로 기술주가 급등한 점이 한국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됩니다. 오늘 매도 보니까 현대해상이 지금 5거래일 연속 매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부진했던 실적 발표 그리고 사실 지금 보험주가 전체적으로 증시를 상승세를 쫓아가지 못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손해보험주는 자동차 보험료 인하가 주가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기 때문에 이제 단기 선호도 하락 예상에 이러한 흐름 보이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외국인 쪽은요? 네, 외국인 조금 특징적인 매수 종목으로는 현대미포조선 매수세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MSCI 한국지수 편입으로 인해서 지금 매수세가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파라다이스 경우에는 현재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고 특히 이제 해외 일본 쪽 유입이 굉장히 많으면서 이제 매수세가 되는 것으로 풀이되고 매도 조금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뭐 메리츠증권, 그다음에 사조동아원, 메리츠 사조동아원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동시호가 구간 코스피 코스닥 여전히 3%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3% 중반까지도 폭을 키우고 있고요. 코스닥은 731선도 상회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호가 함께 하셨습니다.